자, 여러분, 이제 10번부터 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31층 건물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에 하나의 비상 콘센트를 설치한다면 최소 몇 회로가 필요한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다행히도 얘는 지상 31층이라는 내용만 나왔어요. 예, 지상에만 설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31층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개수를 계산하려면은 회로수를 계산하려면 일단 1번 꼭 아셔야 되는 게 뭐죠? 일단은 그렇죠. 하나의 전용 회로에는 몇 개의 비상 콘센트? 10개죠. 그죠? 10개. 그래서 하나의 비상 콘센트는 10개.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전용 회로에서는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비콘의 설치 기준이죠. 네. 그래서, 몇 층 이상? 11층 이상. 그죠? 11층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를 하는데, 그럼 몇 개 층부터 설치하면 돼? 몇 층부터? 그쵸? 예, 11층부터. 그래서 내 거부터 11층부터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 이제 요거 알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 그래서 지하층이 몇 층 이상이면 3층 이상.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 1000이면은 지하 모든 층에 설치한다. 그죠? 요건 아마, 어디죠? 1회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지하가중 터널로서는 얼마? 500 이상인 거.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해설의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 꼭 보셔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자, N은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한 회로당 자, 비상 콘센트 설치한다면 최소 몇 회로가 쓰는지 써라 그랬죠. 그래서 몇 회로냐? 그래서 하나의 회로에는 10개까지니까 자, 그래서 10. 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 층이에요? 31층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31층에 자, 우리가 몇 층? 11층 이상부터는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면 11층.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왜요? 11층부터니까. 예.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총 몇 개가 나오냐? 몇 개가 나오죠? 21인가? 예. 21. 그죠? 예. 21가 나와요. 예. 그럼 여기에 21를 하시면 되겠죠? 21. 네. 그럼 따라서 얼마 나오죠? 그렇죠. 2.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회로수는 몇 개가 된다? 그렇죠. 따라서 회로수는 3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회로수로 따지면은 3개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상 콘센트가 단상도 있고 3상도 있어가지고 뭐 두 종류의 전압을 뭐 사용한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3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상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졌다. 시험 문제가 아주 더 간단해졌고요. 낼 게 그렇게 딱히 없어졌어요. 이제 계속 비상 콘센트는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설치 개수를 구하시고 설치 개수에 한 회로당 10개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21에서 2.1에 3개가 된다. 이렇게. 예. 왜 21이죠? 왜 플러스 1 해보세요. 11, 12, 13 이렇게 해서 31층까지 세봐요. 21 나옵니다. 21 나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잘해서 3개 회로. 그러니까 총 비상 콘센트는 21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회로당 10개니까 그죠? 20이면 2개 회로인데 21가 되니까 3개가 된다. 뭔지 아시겠죠? 네,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1번 문제는 자, 유도전동계 운전을 현장 측과 제어실 측 어느 쪽에서도 기동 및 정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배선하시오.
단 푸시 버튼 스위치 기동용 PB ON 2개, 정지용 PB OFF 2개, 전자접촉기 A 접점 1개를 사용한다. 자기 유지용으로 한다. 정해졌어요. 예, 푸시 버튼 2개 쓰고 ON 2개, OFF 2개, 그 다음에 MC 하나, 그것도 자기 유지용으로 하나 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도 전동계 운전을 자 현장 측과 제어실 측, 예, 그죠? 그래서 원방 운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원방 운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도면이 나왔네요. 그죠?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현장이고요. 얘는 제어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예, 그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예. 자, 그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요 놈을,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예, 그리고요. 자, 요 놈을, 여기서 꺾었나? 예. 뭐, 내 마음이긴 하지만, 자, 요렇게. 그래서 자, 요거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자, 요거를 여기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갔어요. 네. 그리고 요 놈도 요렇게. 자, 요렇게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뭐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교재마다 좀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림마다 사람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은 요렇게, 자, 한번 그려보고 동작이 맞는지 한번, 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푸시 버튼은, 자, 현장과 제어실이에요. 오프가 2개예요. 자, 그래서 오프는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오프는, 예, 오프는 직렬로. 그래서 자, 봐봐요. 요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예,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현장. 얘가 제어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 M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얘가 PB ON이죠. 얘가 현장이에요. 아니, 그냥 현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현장. 그러면 얘를 눌러. 자, 누르면, 자, 봐봐요. 쭉 와서 여자 되겠죠? 비접점이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자, 현장에서 눌렀어요. 자, 눌러. 그러면 자기유지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누르면 자기유지가 돼서 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제어실이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자 되고, 자기유지 되고, 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꺼도 되고, 제어실에서 꺼도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푸시 버튼만, 비접점만 뭘로? 직렬로. 예,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서 다 병렬로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기를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동작만 어떻게 되는지만 잘 보시면, 괜찮죠. 그리고, 친절하게 접점을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연결만 간단하게 하게끔 나왔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렸어야 돼요. 제가 그냥 이 그림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 점선만 있어요. 점선만. 예, 그래서 제어실에는 온, 오프
그죠?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제 온하고 뭐 자기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만 있어서 접점도 내가 다 알아서 그려야 되는 요런 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책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뭐 네가 맞니 내가 결국은 다 맞는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우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딱딱 정해줬어요. 아주 간단해졌죠? 네. 그러면서 배점도 얼마가 나왔나요? 5점. 야,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간단하게 넘어가죠. 자, 12번. 자, 12번은 비상방송 설비에 확성기 회로에 음향 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결선도를 그리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11번, 12번은 원래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잘 나오고요. 근데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시오가 잘 나오는데 그림을 약간씩 자꾸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와도 좋습니다. 개념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연필로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통선이 있죠. 요 공통선을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은 공통선은 확성기로 바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과 긴급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비상방송 설비는 자탐 설비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다만 화재시가 되게 되면 업무용이 긴급용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몇 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전환이 돼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해야 돼. 근데 업무용은 자,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볼륨이 너무 크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업무용은 어떻게 한다? 이 음향 조정기를 통해서 확성기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입력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입력이라 하고 요 점을 출력이라고 한번 해보죠. 요 점이 출력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일단 출력이 확성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출력이 확성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자, 업무용은 어떻게 되냐? 업무용은 자, 이렇게 와서 일단 여기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업무 이렇게 와서 자, 가변장 타고 와서 자, 나왔어요. 여기 어디로? 그쵸? 확성기로 이렇게 해서 점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도 자, 왔죠? 들어가서 다시 요거를 해서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조절해서 업무용을 쓸 수 있다. 근데 긴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화재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시끄럽다고 민원 눌 사람 없죠? 무조건 커야 돼요. 그리고 또 음영 조정이 확 줄여놨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방송하면 앞에서만 나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다이렉트로. 그럼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저희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교재대로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긴급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죠.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들어가요. 똑같잖아. 여기다 그리나 여기다 그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선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접속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는 게 아무래도 뭐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노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우리 교재처럼 요 접속점에다가 또 이어서 그려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위로 그리나 아래로 그리나 하니까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처럼 그려도 되고 저처럼 그려도 돼요. 어차피 연결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일시적으로 발생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연기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축적 기능이 있는 축적 기능이 있는 자탐 설비에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 3가지를 써라. 단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그렇죠. 요 단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축적형 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하 제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렇죠? 축적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그거죠? 근데 아니할 경우는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할 수 있다가 뭐예요?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설치했기 때문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차 때 필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자,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쓰나 축적형 감지기를 쓰나 축적형 수신기를 쓰나 설치되는 장소는 요건은 똑같다. 뭐 때문에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든 감지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비하 제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대로 써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그래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비하 제보 발생. 그죠? 비하 제보 발생. 그러니까 비하 제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써야 된다.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치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무창층. 창이 없는 것도 무창층이지만 창문이 있어도 뭐예요? 전체를 다 더해서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 이하면 무창층. 창문이 있는데도 뭐예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없다? 이것도 무창층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 면적이 얼마? 40 미만. 그죠? 그래서 실내 면적이 40 미만. 40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닷가의 거리가 2.3m인 장소. 그래서 부착면과 바닥면, 부착면과 바닥면의 높이가 2.3m, 자 2.3m 이하인 장소에는 사용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해설해 보시면 해설해 보시면 설치 제외 장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치 제외 장소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자,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죠. 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드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거. 자, 유리저 장소 같은 거.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기다려.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 감지기마저 다 소선돼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류저 장소나 화학고 이런 데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축적형 감지기를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요 해설 있죠? 요거 해설을 조금 웬만하면 웬만하시면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올렸구나. 네. 자, 14번. 14번은 뭐 이거 그냥 맞추라고 준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도시기호를 보고 의미하는 바를 써라 그랬어요. 예.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설해 보시면 해설해 보시면은 도시기호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 볼까요? 여기 있는 도시기호를 죄송하지만 조금 다 숙지를 좀 해주세요. 숙지를 좀 다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1번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요것은 뭐예요? 감지선형이죠. 감지선형 감지기. 감지선형 감지기예요. 감지선형 감지기.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정스. 저는 정스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정스라고 쓰면 틀리죠.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나 걷다. 요렇게 하나 걷다. 그럼 요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차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감지기 개수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뒤로 조금 오래된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냐면 감지기를 개수를 구하고 감지기를 그려라 하거든요. 그때 정스는 이렇게 하고 차스는 이렇게 하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는 정스, 여기는 차스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기호를 일단 정스와 차스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계기죠. 중계기. 그 다음에 벨이죠. 벨. 그죠? 벨. 그래서 비상벨. 비상벨.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부수신기. 부수신기 알아두세요. 부수신기를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요 도시기호는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숙지를 좀 해주셔라. 됐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15번 화재 안전 기준상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해라. 이거는 땡큐 아주 좋은 문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1번 자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향으로 화재 발생 상황의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해야 되는가? 필기에 했던 내용이죠. 몇 초? 그렇죠. 10초 이내에 한다. 이거는 틀리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맞히라고 준 것 같아요. 자, 2번 지상 10층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자 소방 대상물에 죄송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건물에 5층에 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수를 적으시오. 네. 자 그러면 지상 몇 층? 10층에 연면적 3,000을 초과했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자 무슨 경보요? 그렇죠. 우선 경보 방식. 우선 경보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화재가 났습니까? 5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그럼 호층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자, 어디 경보해야 됩니까? 예, 우선 경보니까 자, 일단은 발하층. 그죠? 발하층. 두 번째 직상층. 그래서 발하층은 몇 층입니까? 5층. 직상층은 6층.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5층, 6층. 예. 뭐요? 이게 단가요? 또 넘겨볼까요? 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는 자, 몇 와트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필기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무조건 맞겠네. 그죠? 네. 확성기 자, 실내네요. 실내니까 몇 와트? 예, 3와트. 실외는 그렇죠. 5와트. 자, 4번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의 높이 설치하는가? 자, 바닥으로부터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소방 설비를 조작한다. 예, 조작한다. 그럼 얼마죠, 여러분들? 0.8에서 1.5m. 요거는 다 통일이었죠. 그죠? 다 통일. 자, 5번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가?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80%. 예. 요건 우리 필기에서 했던 문제 그대로 나왔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15번은 그래서 쉬워서 그런지 5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5번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자, 설치 대상, 자, 바닥 면적 등의 기준을 적으시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탐 설비에 자, 대한 자, 설치 대상의 바닥 면적 기준을 적어라 그랬네요. 네.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자탐 설비의 설치 대상을 적으란 얘기죠. 설치 대상을 적어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필기 때 처음 경보 설비를 할 때 자탐 설비가 나오는데 자탐 설비를 하기 전에 설치 대상, 그 다음에 경계 구역, 그 다음에 자탐 설비 이런 식으로 순으로 들어가죠. 강의가. 네. 그래서 요걸 다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바닥 면적은 연면적으로 따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린 생활 시설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목욕장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욕장은 제외한다. 네. 그럼 얼마? 그쵸? 600이죠. 600. 예. 그래서 연면적 600. 자, 근데 요렇게만 쓰면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연면적 600. 그렇죠. 이상인 소방대상을 설치한다.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자탐 설비의 설치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면적 600 이상이면 된다. 예, 그래서 목욕장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그린 세사시설 중에 자, 목욕장이 나왔어요. 자, 목욕장은 얼마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1000으로 해야 된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연면적 1000. 자, 3번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인데 자,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왜냐면 요거는 별도로 따로 요건 따로 봐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양병원하고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의료시설이죠. 그렇죠? 의료시설. 그러면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연면적이고. 연면적이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얼마? 600?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근데 왜? 요게 있으면 까다로워요. 요 내용이.
그래서 요 내용이 있으면 까다로운데 요 내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의료시설도 그냥 600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정신의료기관 자 창살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자 의료기관은 600인데 하여튼 요 내용이 나오면 까다로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따로 본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일단 얼마로 보시냐. 4번은 바닥 면적의 합계로 따지네요. 그래서 얘는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하라.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자, 요양병원은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요양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예, 전부 설치한다.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거야. 예, 요양병원은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이 이게 굉장히 이게 바뀐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들 요 옛날 책 보면은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나면 한번 이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한번 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기로 인한 화재냐, 방화로 인한 화재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불이 한번 화재가 날 때마다 규정이 계속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양병원은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정신의료기관은 300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의료시설은 600이다. 그래서 600의 절반 300, 요양은 전부.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심할 게 300인데 연면적이 아닌 바닥 면적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 가겠습니다. 요건 외우시는 거니까. 예. 자,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무반사 종단정의 설치 위치 및 설치 목적을 써라. 예, 무반사 종단정. 그래서 무반사 종단 저항이다. 그래가지고 요게 필기에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무반사 종단 저항이다. 그러면 원래는 옛날 문제로 따지면 이 무반사 종단 저항은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에 무반사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반사 종단 저항이니까 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설 동축 케이블의 말단. 네.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말단에 설치한다. 그냥 동축 케이블만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 누설 꼭 써야 돼요.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안 쓰면. 예, 동축 케이블 방식하고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누설자를 꼭 써야 된다. 이게 없으면 공중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반사 종단정 안 쓰니까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에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의 말단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동축 케이블 하면 틀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왜 쓰냐? 왜 무반사 종단장을 쓰냐? 예.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은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게 한다. 네. 그래서 전송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전송되는 전자파가 그죠? 종단에서 반사되어 신호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전송되는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신호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설치 위치는 항상 말단에 쓴다. 그래서 신호를 방해한다, 뭐 교신을 방해한다, 뭐 이런 거 뭐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7번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마지막 문제를 보지요. 자,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써라. 네. 자,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1번. 자, 감지기는 자, 실내 공기육로부터 자, 몇 메타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가? 자, 보니까 차동식 분포용의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공기육로부터는 몇 메타 이격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1.5m. 이것도 우리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네. 그래야 오동작을 막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자, 몇 도씨 이상 높은 곳을 설치해야 되는가? 몇 도죠? 주위 최고 온도 몇 도? 20도. 그죠? 20도씨 이상의 높은 곳을 설치한다. 자, 3번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자, 여러분들 예전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요렇게인가? 예. 요렇게 가로가 있었어요.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최고 온도보다 몇 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하는가. 뭐 어차피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예, 몇 도? 20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한다. 자, 4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몇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분포형이 있었고 스포트형이 있었죠. 그래서 스포트형은 좁은 범위예요. 그죠? 좁은 범위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포트형은 45도였고 그 다음에 분포형은 넓은 범위를 감지하니까 약간 틀어줘도 안 돼. 그래서 얘는 5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기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실은. 요거 다 필기 때 했던 내용. 그죠? 예, 요거는. 그래서 스포트형이니까 몇 도가 정답? 그렇죠? 45도. 그래서 여기까지. 예. 어때요, 여러분들? 예, 문제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만 조금 그랬고 이번 2회 때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 보면 요거 1번 문제. 그죠? 요 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요게. 근데 이제 지금 요 논리를 가지고 이제 10점짜리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 4.5점으로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10점으로 나왔던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 누적 경보기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애매한 게 8점이죠. 근데 이게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를 이거를 맞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정리를 할 때 오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8점 하나를 맞추려면은 거의 한 3시간 공부해야죠. 3시간 수업을 들어야 뭐 이 정도 하나요? 어차피 자탐 설비 그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개통도가 원래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뭐예요?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저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하면 합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단답들이 많죠. 그죠? 단답들이.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됐지 안 돼요. 계속 보시고 해서 하여튼 5개년, 10개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통도 가닥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꽤 오래된 문제예요.
원래 있던 문제. 예, 그래서 하여튼 단답 위주로 이제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조할 때도 실기에 염두를 해서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계산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걸로써 21년도 2회 자 기출 해설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